어디다가 써놨을까요? 복습은 안 했는데. 자, 모여라! 네. 2차원 스트칭 세 가지 뭐였니? 네, 꼭대요. 5가 뭐야? 모양. 꼭은? 대는? 5 안 보고 한 거야? 바로 얘기했네. 빠른데. 아이, 저, 이씨. 아, 흥 떨어졌어, 진짜. 에이. 자. 얘들아, 20 보고, 쌤이 30초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하세요. 아무나 한 명 잡고 물어볼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건 목곡대 특징 알아내는 거겠죠. 자, 효열씨. 네. 무슨 블록입니까? 아래 이렇게. 자, 주한씨. 무슨 블록입니까? 위로 위로 블록입니다. 자, 원준씨 꼭지점 몇 콤마 몇입니까? 5,3이고요. 자, 민준씨 대칭축 불러볼까요? X는 5요. 네, X는 5입니다. 자, 지영씨 X는 5 대칭식 불러볼까요? 네? X는 5. 대칭식. 아, 마이너스 2분의 5콤 아니에요? 응. 네? 여러분, 요거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X는 M 대칭식.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언제 해볼까요? X는 5 대칭식. 처음이니까 쓸게요. F5 플러스 X는 F5 마이너스 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X는 5대칭식입니다. 자, 문제 바꿀게요. 자, 이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양과 꼭지점과 대칭축을 알아낼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여기 봤을 때 너네가 꼭지점을 만약에 찾기 전에 일단 무슨 블록이라는 거 먼저 체크하고요. 아래. 아래로 블록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여기 플러스니까요. 네. 네. 그리고 꼭지점 찾을 때는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랬지? 마이너스 그 B에다가 마이너스. 아니죠. 아, 묶어야 된다. 2로 묶습니다. 처음에. 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완전 제곱식 생략하고 하는 거. 자, 여기다가 몇을 곱해라? 2분 마이너스 2분. 그렇죠. 그래서 1 콤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빼 해주시면 되니까 제곱하면 1, 곱하면 2, 얘랑 빼면 1 되겠죠. 그래서 1 콤마 1입니다. 새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헐 테스트입니다. 네? 뭘요? 2차 함수 특징 알아내기. 아니, 이거를 다 쓰라고 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문제를 이렇게 식 주고 모양, 꼭지점, 대칭축, 대칭식 이거 알아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언제 와요? 식은 다 화요일? 바뀌겠죠? 응? 식은 다 바뀌겠죠? 그렇죠. 한 5개 정도 볼 거니까요. 그렇겠죠? 응? 매번 와요? 응? 맨날 와요? 그냥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자, 369로 적었습니다. 자, 민준아! 예? 처음에 뭐 해야 될까? 모양? 응? 모양 아래로 볼록이요. 응? 두 번째, 꼭지점 찾아야 되네. 뭐부터 해야 될까? 마이너스 1, 어우, 야, 암산 말고. 처음 여기를, 3으로 붙입니다. 그러고 이제 암산, 1, 6. 그렇죠. 제 곱 빼주니까 바로 6 되겠죠. 자, 세 번째 특징 어떻게 될까, 민준? X는 1이요. 그렇죠. 자, 식으로는, F1 플러스 X는 F1 마이너스 X. 옳지. 그렇답니다. 이런 식으로 내겠다 소리입니다. 하시겠죠?
자, 이거 하면 요거 복습 다 된 겁니다, 결국. 자, 그래서 잘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다 끝난 게 있었죠? 자, 쌤이랑 한 게, 자, 이제 방정식 나라, 함수 나라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랑 함수에서 쓰는 용어가 가리키는 건 똑같은데 말하는 거는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개까지만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로, 자,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근이라는 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뭔 소리야, 등이면 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를 함수로 해석을 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는 y만 붙이면은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함수가 두 개가 등장하게 되겠죠. 왼쪽을 는 y라고 한 순간 2차 함수라고 등장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을 는 y를 붙이게 되면은 y는 0이라는 함수식이 나오겠죠. 원준 y는 0이 뭐였죠? 옳죠. x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해석하면 뭐냐면은 2차 함수와 x축과 같다라는 의미는 교점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함수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방정식에서 한 글자로 근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다시 근이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오케이? 그리고 이 등호는 방정식에서의 등호는 함수에서는 교점으로 해석한다는 거고 fx는 gx라고 돼 있을 때는 얘를 함수로 해석할 때 일단 는 y 붙이고 는 y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몇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 뭐 수학 짤막하게 상식 알려드렸죠? 모르는 함수를 일반적으로 fx라고 잡거든요. 근데 또 다른 모르는 걸 잡을 때는 gx로 잡습니다. 이건 알파벳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해석은 y는 fx와 y는 gx와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쌤하고 얘기할 게 뭐냐면요. 판별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크게. 자,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였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는 무슨 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나? 서로 다른 실수.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쓰기 길니까 이렇게 쓸게요. 서다 두 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뜻입니다. 자, 는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 그렇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고 줄여서 중근이라고 부르죠. 필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두 두허근. 허근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방정식에서 이렇게 판별식 역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결국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일단 쓰고 그래 대화를 하자. 쓰고 대화하자. 아유 이쁘게 정리했네요. 아니 그래도 필기하는 게 어디? 자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이 판별식이라는 건 근을 얘기하는 거지. 잘 연결시켜. 방정식에서의 근은 x축과의 교점을 보라는 거였지.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우리 함수로.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함수로 해석했을 때 x축과 몇 개에서 만난다는 소릴까? 다르게 몇 개? 두 개에서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까지 곁들여 드릴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만약에 2차 함수라고 치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X축하고 만나는 게 두 개인 거 확인되죠. 이게 X축과 두 개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는 아니겠네, 이 그림은? 이건 두 개 만나니까. 그러니까 한 개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꼭지점하고 X좌표하고 만나게. 그렇죠. 오이, 조용히 잘해요. 이렇게 생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일에 딱 하나 만나는 거지. 근데 지영이 아주 잘 말했지만 꼭지점과 X축이 만나게라고 하면 너무 길죠. 방정식에서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안 하잖아. 중근이라고 하나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잖아. 그럼 얘도 줄여, 그걸 말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X축하고 이렇게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걸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번 너네 기말고사 볼 때 접선 들어봤죠? 원과 접선. 네, 그거 내용입니다. 접선. 접선하면 이렇게 스치듯 쓱 지나가잖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선입니다. 근데 나중에 2학년 되면요, 이것도 접선이에요.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다는 게 확인됐고,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자,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 하나 더 갖고 가야 돼. 우리가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으로 이제 점을 찍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좌표 평면은 허수를 못 찍어요. 애초에 점을. 그러니까 허수는 없어요. 허수까지 다루는 건 대학교 때 배워요. 복소 평면이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요, 허수라는 좌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너네가 여기다가. 오케이? 그러면 이건 중3처럼 생각해도 괜찮다는 의미야. 너네 중3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기?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해석해도 괜찮아. 왜? 좌표 평면은 허수 얘기는 못해. 실수 얘기까지만 할 수 있어, 좌표 평면은. 그렇기에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면 되는 거죠? 0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림상으로는 X축하고 그럼 만날까 안 만날까?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안 만나게 그리겠죠. 만나는 게 근이라 했잖아. 그럼 근이 없다는 건 만나는 게 없다는 소리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이건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쌤이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거 너네 이번에 2차 함수 할 때 아마 등장할 겁니다. 자,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림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을 그림으로써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함수가 물론 아래로 볼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걸 가정하에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그럼 이 2차 함수가 존재했을 때 X축하고 안 만난대. 그럼 X축보다 항상 붕 떠있지 얘네들이 지금. 그럼 X축보다 상식적으로 위에 있잖아. 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알았어. 괜찮겠지? 자, 그럼 네 번째 갈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또 어려워지는데. 제가 말하니까 진짜 하기 싫어. 네 번째는 이건 방정식이라기보단 그래? 이거라고 하자. 자, 식으로 간다.
너네 이거 함수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지? 교점. 요 함수와 이 함수와의 교점을 찾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스치과이. 교점 찾는 거지. 근데 너네 이거 근 찾을 줄 알지? 몇 하고 몇 나와? 1하고 2 나오지. 그치? 그럼 이거를 함수로 그리면 x축하고 두 개에서 만나는 거지 결국. 근이 두 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근데 그 근이 1하고 2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야 일단. 대충 찍은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무슨 블록이에요? 아볼이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된다 소리입니다. 아까 위에서 한 거를 종합적으로 한 겁니다. 저 식이 의미하는 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소리고, 근이 1이랑 2가 나왔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2이므로 근이 두 개인 거, x축과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거.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저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사실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와 아래의 차이를 볼까요? 항상 이항시켰죠.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럼 얘를 함수로 해석하면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마이너스 2y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말해야 된다고! 지영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있지. 말하라고! 뻥긋뻥긋이라도 해. 그래야 머릿속에 남는다니까? 나보다 함수 잘하면 말 안 해도 돼. 없잖아. 뻥긋뻥긋이라도 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랑 2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2y 교점을 보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건 처음 보는 걸 거니까 좌표평면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는 y하고 는 y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이제 응용해보자. 얘 근 몇 하고 몇이냐? 0하고 3. 모르지 않잖아. 0하고 3이잖아. x로 묶이잖아. 0하고 3이지. 그럼 근이 0하고 3이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3인 거지. 두 개인 거지.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그림을 0하고 3하고 요렇게 그리라고. 끝난다고 이러면 일단 왼쪽 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전혀. 오케이? 근데 이제 오른쪽 친구 그려야 되지. y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을 그려야 돼 얘들아. 그럼 그걸 그릴 건데, 옥스 x는 0이 뭐랬지? y는 0은? x축이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내려가면 돼. 우리가 보라색은 필기 안 해도 된다 했었죠? x는 5라는 선 그릴 때 여기 5 잡고 이렇게 선 내렸잖아. 왜냐면 얘가 0이면은 y축이잖아. 그래서 5면은 이거 5에서 이렇게 선 똑같이 내리면 된단 말이야. x축의 y축에 평행하게. 마찬가지야 쟤도. y가 0이면 x축이란 말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은 x축에 평행하게 마이너스 2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럼 교점이 몇 개 발생해요? 2개 발생하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 친구의 x 좌표는 몇일까요? 이 교점의 x 좌표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너네가 함수 이런 거 못하는 순간 못해요. 함수는 잘 들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오늘. 얘가 근이 1하고 2여가지고 여기 1, 2에서 x축과 만나는 게 체크됐잖아. 그치? 근데 너네 한번 이거 해볼래? 여기 교점, 요거 점 읽어볼래? 1,0이지.
얘는 2,0. 뭐라고? 2,0. 2,0이야. 그치? 잘 봐. 1,0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얘한테 1 넣으면 0 나온다는 소리야. 얘한테 2 넣으면 0 나온다는 소리야. 잘 봐봐. 그럼 내가 결국 찾아야 되는 건 뭐야? x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뭐가 나오게 해야 돼? 이게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너네 이거 숫자 대충 찍어봐. 몇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 1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인 거라고 얘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란 게 나오잖아. x축이란 게 y는 0이잖아. 그래서 1 넣으면 0이니까 1, 0이라고.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1, 마이너스 2인 거라고. 근데 1 말고 또 몇 넣어도 될까? 2 넣어도 되지. 그래서 여기가 2인 거라고. 그럼 2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 x 좌표 다시 보면은 y 좌표는 지금 다르죠. 여기 마이너스 2죠 y 좌표가. 근데 이 친구 x 좌표는 1이죠. 여긴 2고요. 위에 거랑 어때요? 똑같죠? 지금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2를 넘겼다라는 사실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넘겨서 식을 조정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있죠? 그때는 y는 달라질 수 있으나 x는 안 변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럼 얘도 해석해 볼게요. 그럼 는 y 붙이고 는 y 붙이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y는 x제곱이라는 친구랑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친구와의 뭘 찾으라는 거예요? 교점 찾으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린 답을 이제 알고 있는 거라고요. 적어도 x좌표의 답은. 왜? 아까 위에서 근 구해놨잖아. 변함이 없다니까? 이 근은 1하고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x좌표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림 이거야. 자, 우리가 x제곱을 그릴 때는 기본형이니까 얘가 y는 x제곱이죠. 꼭지점 0,0이고 아래로 볼로. 그리고 이 친구는 1차 함수죠. 잠깐 나 잘못 넘겼다. 여기 3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것도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잉. 1차 함수를 그릴 때는 x 절편하고 y 절편 찍어서 이으면 끝나느냐? 자, 그럼 여기서 y 절편 찾으면 몇이냐? y 절편 마이너스 2죠? x에 0 넣으면 y 절편 나오잖아요. 이거 외워야 되잖아. 자, 그리고 x 절편은 y에다가 0 넣지. 그럼 0 넣으면 대충 3분의 2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을 거야. 아, 큰일 났다. 3분의 여기다 칠게.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가 생긴단 말이요. 이렇게 2개가 생겨? 당연한 결과야. 왜냐면 똑같은 식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럼 여기서 교점 2개고 얘도 교점 2개니까 당연히 얘도 2개일 수밖에 없는 겨. 근데 그거의 x 좌표는 각각 몇몇일 수밖에 없다고? 1하고 2일 수밖에 없다고. 됐어요? 요런 식으로 너네가 식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너네가 바라봤을 때 요렇게 세 개가 나와 있으면 어떤 게 가장 보기 편해? 번째. 너무나 상식적으로 얘라고 하면 진짜 한 대 맞아요. 이거 좀 변태 아니에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쌤. 이러면. 얘가 가장 보기 편하죠. 그쵸?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싹 다 한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로 풉니다. 내가 너네들 이거 막 힘들게 하려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쉽게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너네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풀어도 결과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따 그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잠깐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아, 또 많이들 설명했다. 아,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 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제 개념 설명 추가 없어요. 자,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단어 다시 강조할게요. 아, 일단 책 페이지는 35쪽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너네가 여기 단원에서 하셔야 될 것은 함수랑,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방정식과 함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얘는 지금 함수입니까? 방정식입니까? 함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너네는 이걸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합시다. 2차 함수가, 자, 그래프가 x축과 몇 개? 뭐 한대? 만난다가 한자로 뭐야? 접하는 거 아니야? 교점. 만난다는 게 교차한다.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몇 개란 거야? 두 개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설명할 때 x축과의 교점을 방정식에서 뭐라 부른다고? 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과 3이 얘의 근이라고. 바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마이너스 1과 3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야. 지금 나 함수라 했지, 원래 처음에 문제가. 근데 뭘로 해석하고 있어?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네가. 너네 영어 보면 영어 가지고 다 해? 영어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해석하잖아. 똑같은 짓이야. 이건 영어야, 지금. 그럼 얘 보고 한국말로 바꾸라고. 그럼 2차 함수를 바라보고 방정식으로 바꾸라고. 그럼 해석하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그럼 앞에서 배운 거 연결해야지. 근 두 개를 알았잖아. 그럼 너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잖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읽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2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까먹으면 안 된다잉. 오케이? 자,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잖아. 그럼 둘이 곱하니까 마 3이잖아. 그럼 a, b 구하라며. 둘이 곱하면 되겠네. 3번. 이렇게 바로 끝납니다. 이걸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바꾸시든가 2차 방정식 작성하시든가.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두 근의 곱 써. 익숙해져야 돼. 됐어요? 한 번 더 해석합니다. 2차 함수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죠. x축과 만난대죠. 뭔 얘기한다고요? 교점인데 방정식으로 이제 뭘 해석하면? 근이라고, 근. 그럼 근이 몇 개라고? 두 개라고, 두 개. 근데 그 x 좌표라고 얘기했지. 근이야, 근. 그 근의 합이래. 두 근의 합 말하는 거잖아. 곱이래. 두 근의 곱 말하는 거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곱이 3이란 거 아니에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문제를. 이거 못하면 함수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게 뭐라고요? 이제 바로 가는 거야, 한 글자로. 근으로 가는 거야, 바로. 오케이? 그럼 됐어요. 뭐야. 이제 빨리 열정 있게 수업할 때 빨리 해야 돼. 자, 2차 함수 또 나와 있죠. 자, 우린 또 방정식을 해석할 거야. 자, 그럼 x축과 몇 개에서 만나고 싶대? 두 개에서 만나고 싶대지. 근데 아까 위에는 뭐야? 근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지. 근데 얘는 만나게만 하면 된대지. 그럼 근이 몇 개기만 하면 된대? 두 개기만 하면 된대지. 판별식 쓰는 거라고.
쌤이 판별식하고 근해 공식의 차이를 알려드렸잖아. 근해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근을 정확히 구할 때 쓰는 거고, 판별식은 근은 나는 안 궁금해. 근은 안 궁금한데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서로 다른 건지 서로 같은 건지는 궁금해. 그때 쓰는 거라고. 그럼 얘는 분이 안 궁금하잖아. 그냥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굳이 안 궁금하니까 판별식 쓰는 거라고. 그럼 이 친구가 판별식을 써야겠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니야. 와, 글씨 개못 썼다. 그지? 그럼 판별식 쓰자. 그럼 짝수 공식 안 되죠? 그럼 9 빼기 4a가 0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a가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계산해 주시면.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보여라. 이해했냐? 자, 그럼 이제 문제 a가 뭐예요? 정수인데 최대래죠? 그럼 얘가 대충 2점 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 2인 거죠. 다시 한번. x축과 오직 어떻게 만나래요? 한 점에서 만나래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근이 한 개란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무슨 근이랬어 그게? 중근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 쓰는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해석됩니까? 이게 잘 되면 나중에 함수가 진짜 쉬워져요. 고난이도 문제도 쑥쑥쑥 풀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알았죠? 자, 다음 봅시다. 여기까지 해보죠. 몇 번까지 있니 이게? 겁나 많네. 딱 맞네. 자, 3번까지 하고 쉴 겁니다. 이차함수 나왔죠? 직선 나왔죠? 얘네가 뭐 하고 싶대요? 접하게 하고 싶대죠? 그러면은 해석을 먼저 해야겠지. 자, 그럼 우린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야? 접한대. 근이 몇 개란 거야? 한 개란 거지. 그리고 한 개라는 건데 둘이 그럼 일단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요. 만난다는 소리겠지. 그럼 우리가 만나면 하는 게 방정식에서 같다라고 두는 거였지 아까. 네. 등호가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네 둘이 만난다. 같다라는 거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럼 방정식으로 만든다잉.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m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고 이제. 만난다고 했잖아. 납득됐죠 충분히?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쌤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죠. 아까. 이걸 풀어야 되죠 우리는. 근데 말했죠. 이렇게 보는 거보다 어떻게 버리라고? 다 넘겨서 풀라고. 됐죠? 그럼 다 넘겨버리면 묶을 건 바로 묶을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2차 방정식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접한다며요. 접하니까 근이 한 개네? 근으로는 중근 말하는 거지. 그럼 판별식 말하는 거네? 판별식이 0이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너네 이거 안 쓰지 않냐 중3 때? 여기 1 나와 있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요거 몇이어야 되냐? 2.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지 않니? 네. 그럼 m 몇 또는 몇이야? 마이너스 3 또는 3. 마이너스 3 또는 1이죠. 네. m 양수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인데 지금 몇 명의 학생들이 벙찌게 바라봐서 계산하겠습니다. 판별식 들어가면 짝수 공식 안 돼요. 얘 제곱 빼기 4는 0이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럼 제발 이것도 너네 평소 계산할 때 좀 부탁 좀 할게. 너넨 너무 쓸데없이 성실하거든? 전개할 거거든 너네? 안 하는 학생이 되라 이런 식 나오면 넘겨 4 제곱해서 4 되는 게 뿔마 2잖아. 그럼 얘가 2 아닌 마이너스 2면 되잖아. 그러니까 n값이 1 또는 마3이 바로 나온다고. 전개해서 하지 마. 이런 거 나올 때는. 알겠죠? 근데 문제가 양수 물어봤으니까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말만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나왔죠? 직선 나왔죠? 만난대요. 교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방정식으로 풀면 같다라고 주겠다는 거지. 그 x 좌표가 근마라는 겁니다. 몇하고 몇이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1. -1하고 2란 소리죠. 그래서 일단 만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발생하므로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거 자체로 푸는 게 아니랬죠? 다 넘겨. 그럼 a-2x 1-b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등장했죠? 그거의 근이 -1이랑 2라는 거죠. 두 근을 정확히 알려줬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쓰면 끝나는 거죠, 저 문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이렇게 벙찌게 뭐라고요? 이게 안 된 거 있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얘는 나중에 합시다. 저 셔터 할게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제목이 자, 이차함수에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죠? 자, 최대 최소는요, 딱 두 가지 포인트, 이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차함수 최대 최소. 얘가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게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일단 기억하자. 자, 얘가 원하는 값은 항상 무슨 값을 의미하냐면 y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y를 구하는 거예요, 값은. 생각보다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수학 배우면서 아마 쌤이 무슨 함수 배우는지를 한번 쭉 읊어준 적이 있죠.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값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많거든. 함수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게 함수값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더 나아가서 극한값, 더 나아가서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값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값 들어가는 거는 공통적으로 y 값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기억해 주시면 일단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y예요, y. 저 값은.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 최소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수할 때 막 뭐 이차 함수의 무슨 개념 이렇게 설명했잖아, 계속 지금까지.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그림만 잘 그리시면 끝나요. 말을 바꿔볼게요. 그림 못 그리면 못 풀어요. 그림 그리면 풀고요, 그림 못 그리면 못 풀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최대 최소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림을 못 그려서요? 아니요, 못 그린다라는 걸 떠나서 안 그려요. 나중에 너네 수학 푸는 거 보잖아요. 가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설명할 땐 다 그림 그려줘요. 그럼 너네 필기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너네가 숙제를 한다든지 테스트를 본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서 푸는 걸 보잖아요. 그림이 없어요. 그냥 그림 없이 오로지 식이에요, 다. 근데 함수는 그림을 안 그리면요, 10문제 중 7문제는 못 풀어요. 근데 그림 그리라는 게 어려운 거 그리는 게 아니거든. 그냥 좌표 평면 잡고 점 찍고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물어봐, 왜 도대체 너는 그림 안 그려? 이거 선배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배들도 똑같거든. 왜 안 그려?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대. 자,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기보다는 뭐냐, 문제를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좀 길거든? 지금 우리가 좀 짧은 문장 위주로 풀고 있지만. 그럼 그러다 보니까 문장 읽기가 싫어. 근데 이제 읽고 식은 계속 만드는 거야. 이건 맨날 하니까. 그럼 그림을 안 그려. 그럼 함수 다 틀려, 맨날. 근데 이걸 내가 1년 이상 잔소리를 하거든. 그림 제발 그려야 된다. 제발 좀 그림을 그려라. 그림 안 그리면 절대 못 푼다. 너네 다 망한다. 그러고 나서 2학년 때부터 그려. 그럼 그때부터 수학 성적 잘 나와.
진짜 이거 우리 학원 애들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난 올해도 똑같이 내년도 마찬가지로 너네들한테 똑같은 잔소리를 할 거야. 그림 그려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러면 또 하는 친구, 어떤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언제 그림을 그리고 언제 안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바보 같은 말인 게 이게. 예를 들어 롤로 얘기해보자. 네? 롤 게임. 게임을 해봐야지 내가 언제 그 뭐 Q스킬 이런 거 맞나? Q스킬? 그 뭐 있잖아 뭐 광역기 같은 거. 뭐예요? 아무튼 있어 뭐 있어 게임.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를 해야 돼 내가. 게임을 하는데 누굴 때려야 돼. 스킬을 던져야 돼. 근데 이때 타이밍에 해야 돼. 그럼 너네들이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아, 저 때 해야겠구나. 바로 실전에서 써요? 못 써요. 일단 막 써보죠 일단. 써보고 느끼죠. 아, 이때 해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 맞춰서 하죠. 수학도 똑같은 거야. 언제 그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안 그려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그리려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안 그리고 풀어야겠다가 구분이 돼요. 근데 평소에 안 그리니까 계속 식으로만 푸니까 언제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대. 왜냐면 나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그림을 그리진 않거든. 아까 잘 생각해볼래? 나 그림 그린 적이 없어. 다 식으로 풀었잖아. 그런 건 안 풀어도 돼. 그림으로. 그러면 쉬워. 근데 또 어떤 문제에서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릴 거야 하루 종일. 그럼 이거를 너네가 반복으로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림 그리고도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거야. 왜? 그림 안 그려지는 문제 수준이어서. 그림 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이해하는 게 좋아.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많이 틀려봐야 돼. 근데 이제 그걸 1년 동안 잔소리하고 조금씩 그리니까 애들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애들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만 그려요. 그때 확 올라가. 그래서 너네도 계속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말해도 한 70% 80% 이상의 문제 다 식으로만 풀 거야. 그래도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림 그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연습을 계속 해봐. 알겠지?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말인데 이제 충고로 갈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면 그림은 대충 그리는 거야. 절대 좌표 평면 이쁘게 잡고 좌표 이쁘게 찍어가지고 그릴 필요가 없어. 함수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야. 근데 뭐하러 미술 공부를 하고 있어 여기서. 좌표 평면 그릴 때가 얼마 없어. 따지고 보면 있긴 있어. 또 그것도 구분해야겠지 너네가.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지. 좌표 평면 안 그리고 일단 그려봐. 근데 대충 그리라고 해가지고 2차 함수 막 이렇게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정말 대충 그린 거잖아. 내가 말하는 대충은 좌표 평면 없이 한 이 정도. 이 정도. 예를 들어 여기서 꼭지점이 1,2야. 그럼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 이 정도. 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야. 좌표 평면 없이. 그리고 좌표 평면 만약에 설사 그렸어. 이짓거리 좀 하지 말고. 완전 난리 납니다. 이렇게 풀면. 아예 못 풀어버려요. 너무 복잡해서 본인이 뭘 그려놨는지도 몰라요. 알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자, 봅시다.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는 2에서 최소값 m을 갖는답니다. 자, 다시 이 값이라는 건 무슨 값이라고요? y 값입니다. 자, 그럼 너네들아 이거를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너네가. 자, 함수야 함수. 아직 x는 2에서 최소값 m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 값이라는 게 y 값이라고 했지. 그럼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네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좌표가 x, y라고 쓰지. 그럼 이 말은 2, m을 지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별거 아니에요. 또 들어보면.
x가 2일 때 y가 m이란 소리예요. 별거 아닌 소리잖아 이게. 근데 이런 걸 해석을 안 해요 문제 풀 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럼 여기 이참수 딱 보이지? 좌표평면 너네 이거 못 찍어요. 심지어 A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럼 대충 그리라는 건 좌표평면 없이 그냥 이렇게 아래로 볼록 하나 띡 그려놓으라고요. 그냥 아래로 볼록인 것만 알잖아 우리는. 그럼 그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다시 형광펜을 봐. 최소 값을 찾아야겠지. 값이라는 건 y 값이지. 그럼 너네가 y라는 걸 우리가 다룰 때 좌우로 보는 거는 무슨 값을 비교하는 거야? 함수에서, 좌표평면에서 좌우로 보는 건 x지. y는 위아래지. 그치?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잖아 y라는 친구는. 그럼 최소라는 건 뭐예요? y가 가장 아래에 있으란 소리인 거잖아요. 그럼 그림을 보고 가장 아래에 있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가장 아래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잖아. 그럼 이게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2,m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2,m 체크할 때 저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쌤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너네가 쉽다잉. 여기 아래로 내려서 이게 2, 이게 x좌표야. 그리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m, 이게 y좌표입니다. 앞으로 쌤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벌써. 얘 꼭지점이 얘란 소리죠. 그럼 우리 2,m이 꼭지점이란 걸 알았으니까 일반형이지. 얘 꼭지점 구할 수 있잖아 우리. 묶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제 곱배 해주시면 되니까 3 빼기 4분의 a 제곱이라면 되겠죠. 얘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곱하면 4분의 a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만 붙겠죠. 이게 꼭지점이죠. 근데 그 꼭지점이 얘란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친구가 몇이라는 거야? 2란 소리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4여야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하면요. 계산 바로 할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게 m이란 소리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냥 계산 빨리 한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m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 m은 마이너스 1이므로 더하라고요? 1번이 나오겠네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림은 잘 그리면 쉽잖아요. 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1입니다. 이차함수입니다. x는 a에서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무슨 블록이라는 것만 우리한테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럼 위로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리고요. 그럼 지금 x는 a에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y 값이 가장 크다는 소리겠지. 그럼 y는 위아래를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거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위아래를 볼 때 가장 위에 있을 때가 요 꼭지점일 때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x는 a에서 최대값 m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a, m이란 소리겠네. 그럼 x가 a고 최대값이 m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꼭지점 찾으란 소리죠. 그럼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얘네 둘을 마이너스로 묶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묶어주고 자, 찾으면 몇 콤마 바로 몇 나오나요? 꼭지점. 네, 4 콤마 마이너스가 아니네. 4 콤마 몇 나오나? 14. 오, 잘 달리네. 자, 4 콤마 14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14가 되는 겁니다.
그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3번이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얘들아, 얘 최소값은 몇일까? 저기 밑에 있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없다가 답이에요. 얘가 쭉 내려가요. 끝도 없이 내려가요.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최소값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봐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문제가. 그럼 요건 힌트가 엄청 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에서 나타날까요? 위로 볼록에서 나타날까요? 아래로 볼록.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내버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네가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로 볼록은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한다는 거야. 그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 전혀 이런 거. 그냥 그림 띡 그려놓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이거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무슨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자, 그럼 최소값 나왔죠. 네, 최대값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kx제곱이라고 나왔죠. 근데 무슨 값이래요? 이 무슨 블록일 수밖에 없네. 위볼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k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지선다가 다 0보다 작죠. 이해됐니? 자, 상갑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아래로 블록이 나왔죠. 무슨 값밖에 없다 했죠, 아래로 블록은? 최소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최대값하고 최소값 물어보죠. 이상해지지 갑자기 문제가. 왜냐면 앞에 이 말이 추가됐거든. x가 0하고 4 사이라고 했지. 0하고 4 사이라고 뭔가 한정지었잖아, 지금 범위를. 그래서 이때는 달라져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가보자.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아래로 볼록을 잡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문자가 없습니다. 다 숫자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 시켜볼까? 은지야, 꼭지점 찾아봐. 잘했어요. 그럼 1,2가 꼭지점이죠. 자, 앞으로 쌤이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럼 x 좌표가 1인 거고 y 좌표가 2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0하고 4 사이라고 했지. 그럼 저거를 여기다 체크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려야 된다고, 그림을 그릴 때. 그럼 x가 0이면 여기 지금 x가 1이잖아. 그냥 너네가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럼 0은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1에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0은 한 이쯤에 있다고 치자고, 대충. 그럼 0부터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보기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여기는 안 보겠다는 소리야. 필요 없다는 소리야, 나한테. 0보다 클 때만 난 궁금해, 이거예요. 근데 몇 가지래요? 4까지라고 했죠. 그럼 4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럼 4는 1보다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게 있네요. 얘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멀리 있겠죠, 당연히. 3 차이 나잖아요.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한 이쯤에 떨어져 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 범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랑 가장 아래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소리예요. 보이죠? 가장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친구죠. 가장 위에 있을 때는 이 친구죠. 됐습니까? 근데 다시 얘기합시다. 값을 찾는 거죠. 우린 x 값을 찾는 게 목표예요? y 값을 찾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여기 적혀있는 1과 4는 x예요, y예요? x예요. 무조건 아래에 쓰는 건 x라고 나오고 약속을 하자고 해요. 그럼 y 값을 찾아야겠죠. 그럼 얘는 알아요.
꼭지점이니까 구해놨잖아. 그럼 이 2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 y값이자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최대값 구하려면 그럼 결국 몇 넣어야겠어? 4. 우리가 y좌표 구할 때는 x를 집어넣어서 y를 구하잖아. 그럼 4를 집어넣어서 y를 찾아야지. 그럼 4 대입하면 돼. 16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11.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우리 빼달랬나? 4번이네요. 그래서 풀이도 없잖아. 너네야 안 그러겠는데 진짜 이제 정말 그림 안 그리고 푸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두 손 봐 이렇게 빌어요 일단. 그럼 뭐 하냐면 이제 0 놓고 4 놓고 꼭지점 쳤습니다. 3개가 나오겠죠. 0 넣었을 때 y값, 꼭지점에 y값, 4 넣었을 때 y값. 그중 가장 큰 거 최대, 가장 작은 거 최소 이렇게 합니다. 그럴싸해 보이면 안 됩니다.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틀려요. 네? 다 틀려요. 답은 맞아요. 근데 말했다시피 그럼 기초 문제밖에 못 풀어요. 살짝만 어려워지잖아요. 아예 못 풀어요. 살짝만 어려워져도. 이거 생기초예요. 지금 하는 거. 다시 최대 최소는 그림 반드시 그리고 함수 문제 풀 땐 그냥 그림 그려 일단. 그리고 나중에 경험해. 나는 계곡생에서 그림을 했는데 왜 저 새끼는 왜 설명할 때 그림 안 그리지? 아, 안 그려야겠구나. 왜 안 알려줘 이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입 밖으로는 뱉지 말고. 상처받아. 누구요? 내가. 자, 어려워져야지 이제. 6번입니다. 생긴 거 짜증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별거 아닙니다. 자꾸 미안해. 내가 너네들한테 수업할 때보다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 쉬워. 별거 아니야. 쫄지 마. 화이팅. 자,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나와 있고요. 할 수 있겠지? 자, 해보자. 자, A와 B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난이도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문제 잘 봐야 돼요. A와 B는 각각 두 함수 y는 2x, y는 12-x 그래프 위에 있대죠. 그리고 그림을 보세요. A, B 여기 있죠.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 A는 2x라는 선 보이지? 거기 위에 있네. B는 12-x라고 보이지? 위에 있네. 너네 이런 그림 처음 보지? 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너네는 평소에 어떤 그림을 많이 봤냐면요. 1차 함수면 1차 함수만 있고 2차 함수면 2차 함수만 있고 그런 그림만 봤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죠, 같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x가 4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럼 x가 4라는 게 여기잖아. 그럼 4보다 작은 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겠지. 왼쪽에만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소리예요. 4보다 작은 4의 왼쪽에만 y는 2x를 그려줘 라고 해서 지금 이 y는 2x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오른쪽이지. 그럼 그때는 이 함수를 그려줘 라고 해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함수 두 개가 같이 있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쌤이랑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뭐냐면 A, B라는 게 요 함수와 요 함수 위에 있대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A, B는 그럼 정확히 몇 콤마 몇인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A가 예를 들어서 X 좌표가 1인지 2인지 0인지 모르지? 3.5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B도 마찬가지지. 모르지.
그럴 때 너네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 너네 방정식 같은 거 문제 풀 때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죠. a로 잡거나. 함수 똑같아요. 마침 a라는 점이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문자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x좌표 아래 있죠. 얘를 a라고 쓸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A 써도 되고 B 써도 되고 C 써도 되고 알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쓰세요. 그럼 x좌표를 a라고 잡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럼 y좌표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y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잖아.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거지. 근데 x를 a라고 했지. 그럼 y는 뭐 나오겠냐? 대입하면 2a 아니야? x를 대입해서 y가 나오는 게 y 값이잖아. 근데 x를 모르니까 a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y를 구하려면. 그럼 여기 y좌표는 2a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a라는 좌표가 결국 a, 2a라고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잠깐 정리하자. 이것도 나중에 다 쓰는 거거든. 쌤이랑 총 4가지 할 거예요.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y는 x 위의 점,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모르니까 문자 잡았지? 문자 잡는 연습을 할 겁니다. 지훈아, x축 위의 점을 임의로 잡아보래. 어떻게 잡을래? 해본 적 있어요? 네? x축 위의 점을 잡아보래, 임의로. 문자를 이용해서. 혹시 해본 적 있나? 아니요. 잘 됐군요. 원준이는요? 없나요? 그럼 잘 들으세요. 졸라 쉬워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린 이걸 x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을 너네한테 펜 들고 야 아무거나 찍어봐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찍는 사람도 있겠죠. 요거 찍는 사람도 있고 요거 찍는 사람도 있고 요거 찍는 사람도 있고 요거 찍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걸 번호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아이 좌표를.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라 이거예요? 2,0, 3,0, 마 1,0, 마 2,0이라 하죠. 자, 이 5가지 점의 공통인 특징이 있어요. 그 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y가 0이죠. x만 바뀌죠. 그래서 x축 위의 점은 임의로 잡을 때 a, 0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y는 0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x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x만 문자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응용해 볼래요? y축 위의 점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0,a라고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개만 해볼게요. 그럼 이걸 각각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0,1이고 0,2고 0,3이잖아요. 이번엔 x가 0으로 고정돼 있죠. 네, 그래서 0,a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시계 그만 봐야. 너요. 자꾸 시계 보고 있잖아요. 자, 보지 말라고. 좀만 힘내. 말잖아, 함수 진짜 꼼꼼하게 설명한다니까. 지금 알려주는 게 함수 이제 20% 알려줬어. 한참 많아. 배워야 될 거다, 쌤한테. 자, 그럼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잡는 것까지는 이해됐죠? 까먹었으면 만드세요. 자, 그럼 세 번째. y는 x 위의 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얘랑 아까 똑같아요. y는 2x 점이라고 해가지고 요 점을 모르니까 우리가 x좌표를 임의로 잡았죠. 마찬가지입니다. x좌표를 임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y좌표도 구해야 되죠. 그럼 y좌표 어떻게 합니까?
였다가 아까 대입해서 아까 2a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나오겠죠. x랑 y랑 좌표가 똑같네요. 이거를 나중에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x를 a 넣으면 y도 a가 나와. 이게 항등함수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응용해 보면 얘는 몇 콤마 몇이라 잡으면 될까요? A, 2A 플러스 1. 네, 맞아요. a, 2a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막상 설명 들으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어느 책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위의 점은 이 점들의 특징 이용해가지고 잡았고 y축도 같은 이유고 이렇게 함수식으로 돼 있을 때 같은 경우는 x좌표 임의로 잡고 y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잘 해주세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A는 A, 2A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B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B도 이 친구 위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문자 잡아야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번에 A 썼으니까 뭐 쓸래요? 네, 그렇죠.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럼 B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다 할게. 자, 그럼 Y좌표 여기다 B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12 빼기 B 되겠지? 근데 문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직사각형이래.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얘랑 얘의 높이는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돼. 즉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겠죠? 네. 기억나나요? 이 점의 요 길이는 y좌표입니다. 1,2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2입니다. y좌표. 그럼 이 길이 2a죠. 네. 이 길이 12-b죠. 둘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식이 2a는 12-b랑 같아야 돼서 b가 나옵니다. b는 12 빼기 2a라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어요. 이거 넘기고 넘긴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 풀었어요, 벌써. 뭐 찾으래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죠. 야, 그럼 너네가 할 것은 가로 길이 찾고 세로 길이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세로 길이 이미 끝났네. 뭐야? 2a죠. 우린 가로 길이만 찾으면 되지. 그럼 요것도 잠깐 다시 복습.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의 길이 몇이요? 큰 걸 작은 거 빼죠. 그럼 얘는 뭐겠어? B 빼기 A겠지. 근데 우리가 B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지. 그럼 대입하면은 12-3A라고 나와. 이해됐니? 그럼 문자를 A로 통일시켰지.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지. 물론 B로 통일시켜서 문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제대로 잘 봐. 일단 필요한 거 적고 전개하면 몇 차씩 나와? 2차씩 나오지. 함수로 바라보면 몇 차 함수로 바라볼 수 있게? 2차 함수로 바라보겠지. 무슨 값 찾으래?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 소리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제 문제를. 그럼 봐볼래? 이제 함수로 바라봐야겠지. 전개해봐.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마이너스 6a 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이겠지. 위로 볼록이 무슨 값 나온다 했니? 그러니까 최대값 물어본 거야. 최소값은 뭐 물어봐? 됐나요? 그럼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림.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릴 건데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위로 볼로 그린 다음에 꼭지점 찾아도 되겠지. 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게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네는 아마 이 방법이 훨씬 쉬울 거예요. 함수는 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했어? 방정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럼 요거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근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몇 하고 몇 나오지? 영하고 4 나오지. 이거 4 넣으면 0 되잖아. A에다가. 이거 풀 줄 알잖아. 이거 0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럼 X가 0이거나 X가 4여야겠지. 마찬가지로 A일 때라고 쫄지 마요. 문자 바뀌었다고. 자, 그러면 0하고 4가 근인 거죠. 그리고 무슨 볼록이네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 이때가 최대값이겠죠. 최대를 가지겠죠.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이제 제시할 거냐면요. 아까랑 달라졌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저거 전개해가지고 우리 아까 위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전개해서 이게 전개돼 있군요. 이 상태에서 꼭지점 찾아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다음에 그림 바로 찍었죠. 근데 이번에 뭐 했냐면요. 그냥 얘가 근이 보였어요. 그냥 0하고 4라는 근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2차 함수 그린 거예요. 이렇게 0하고 4가 근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4다. 근데 우리 2차 함수 특징이 몇 개가 있었니? 3개가 있었죠. 목, 꼭, 때 있었죠. 자, 이 대칭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할 겁니다. 여기 몇 시계? 2. 그렇죠. 왜?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니까. 여기 거리랑 여긴 거리 똑같아야겠지. 그럼 0하고 4의 절반이잖아. 중간이잖아. 그럼 더해서 절반 때리면 되겠죠. 근데 우리 값은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y값 구하는 거지. 그럼 2만 뭐 하면 될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2차 함수. 그럼 2 대입하면 4 곱하기 6이죠. 그래서 24가 나옵니다. 이게 최대값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언제 이걸 쓰면 되냐면요. 식 바라보고 근 모일 때 하면 됩니다. 자, 비교해줄게. 근 모이니? 아니요, 이거 허근이에요. 이거 판별식 써볼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쌤. 이거 판별식 쓰면 1 빼기 3인 거 이해되니? 짝수 공식. 0보다 작지? 허근이야. 너네가 생각하는 근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래야지 끝나.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써도 돼. 근데 근이 안 보이죠, 바로. 아까처럼. 그럴 때는 꼭지점 잡고 그리는. 그러니까 쌤이 이걸 자주 섞을 거야. 그래서 마무리 이것만 체크할게.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이거 월요일에 하고. 얘는 하겠지? 아니야. 월요일에 하고. 얘는 너네가 하는 거다. 얘도 4-2도 여기까지 오래. 얘도 월요일. 그래서 너네 나중에는 이런 거 풀어야 된단다. 어려워 보이죠? 뜯어보면 쉽습니다. 문장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